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 장기표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 대구 경북에도 대표님 팬들이 많은데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요즘 예.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죠? 유튜브 방송합니다. 네, 우선요, 예. 저희 창간 기념일과 관련해서 예. 저를 이렇게 불러주어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죠. 74주년입니다.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그 한강 이남에서는 예. 가장 오래된 신문이죠. 예. 영남일보. 예. 저도 그걸 찾아봤는데 예. 해방 직후에 이걸 창간했더라고요. 예, 45년에. 예, 45년에. 예. 아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근황은 이제 유튜브 방송하시고 또 제가요, 뭐 문재인 정부가 좀 잘했으면, 예. 저는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 할 일들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예. 사실 조국 사건이 생기기 이전에부터 작년부터 이 정부가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예. 그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 우선 경제가 지금 파탄 났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어렵습니다. 예. 지금 나는 이 고향이 김해인데 네. 그 김해도 이미 진짜 난개발이 돼가지고 공장들이 동네 많이 들었는데요. 예. 얼마 전에 가봤더니 그 전에도 알지만 한 반 정도 문 닫았습니다. 지금 뭐 구미공단 심지어 내 얼마 전에 포항 간데 포항도 그래요. 네. 뭐 창원도 말할 게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 두산 중공업 있잖아요. 예. 그 계열 말하자면 납품 하청 기업이 한 700개 되는데 예. 그 한 반 정도 반이 아니라 앞으로 아마 거의 다 문 닫을 겁니다. 왜?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국내 수요가 없으니까. 예. 이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이 국가 안보가요, 이 말이 아닙니다. 예.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네. 대한민국의 국가, 뭐 대통령은 그러다 치더라도 대통령은 또는 뭐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은 뭐 또 북한하고도 대화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뭐 북한 잘못을 너무 지적하는 것보다 네. 좀 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요, 국가 안보에 철저히 안 되겠습니까? 예. 이 국방부 장관이 지금 북한 안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얼마 전에 미사일을 지금 한 3, 4개월 만에 11발을 쏘았는데 마지막 건 SLBM까지 쐈지 그 않습니까? SLBM까지. 예. 남한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이게 북한이 자위수단으로 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난 도대체 이 사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대수장이라고 있어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이 두 장관을 고발을 이적죄로 고발했는데 이제 뭘 고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장관은 송영무 장관하고 저 정경두 장관하고. 예. 또 여기다가 외교가 또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으로부터는 불신받고 예. 일본으로부터는 배격받고 얼마 전에 또 이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가 또 동해에 와가지고 뭐 항공 식별구역만이 아니라 안에 영해까지 들어왔죠. 영공까지 들어왔죠. 예. 그 위협받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 정권이 북한에 대한 짝사랑,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 때문에 생깁니다.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요즘 기성전 북한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뭐든지 북한하고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북한하고 잘 되느냐? 전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 말이 길었기 때문에 그럼 북한과의 관계는 내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래서 예. 그다음 또 교육도 지금요. 교육도 그렇고요. 말도 못합니다 이게. 또 이 국민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예. 즉 이 국정이 총체적으로 지금 파탄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 총체적 국정 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정신들게 하든지 아니면 물러나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고 봐서 지난 4월 달에 국민의 소리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정치 결사체를 결성을 해가지고 지금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조국 사태가 생겨서 다른 단체들하고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이 조국 문재인 퇴진, 사실 문재인 대통령 퇴진인데 그러나 국민이 조국 국민이기 때문에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이라는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지금 이 조국 파면
예.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위한 예. 대중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퇴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조국 문제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 안보, 외교 전부 다 망쳤기 때문.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지금 집권이 뭐 지금은 이제 2년 반이 되었습니다만 예. 2년 반 전에도 이 나라가 지금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2년 반 더 하면 예. 진짜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예. 나는 그래서 이 국민의 뜻을 그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는 국민의 뜻을 표출해서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 스스로요. 예. 예. 스스로 안 물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국민 저항권이죠. 예. 이 국민 저항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 지난 3일 집회는 국민 저항권의 발동입니다. 예. 그런데 이 물러나야 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물러나야 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물러나야 됩니다. 그걸 왜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이 5년 더 가면요, 아직 네. 2년 반 더 가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처참한 상황에 처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이 다 처참한 상황에 처했는데 예. 그 어떤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처참해질 것 같아서 스스로 물러난 대통령한테 뭘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건 좀 진짜 용서를 해야죠. 안 예. 그래요? 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난다면 아마 지금 물러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일일 겁니다. 아,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네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았죠. 그래서 나는 우선 비교가 이제 두 가지인데 예, 예. 하나는 물러나는 문제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국정 운영인데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을 뭐 잘못한 게 대단히 많죠. 예.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처럼요. 그러니까 잘 못하면은 그냥 현상이 좀 유지되면서 조금씩 서서히 나빠지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권은 너무 마치 잘할 것처럼 했는데 정반대로 갔습니다. 아주 더 나빠져 본 거죠. 예. 한 예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그대로 두었다면 그대로 두는 게 꼭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빠지더라도 좀 서서히 나빠지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아주 뭐 빈곤층 위한다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무려 2년 동안에 통계상으로는 한 29% 되지만 실제로는 저희 주휴수당까지 보태면 그건 50%, 예. 35% 올랐어요. 네. 2년 동안에만. 그래 올리니까 경제가 팍 그냥 어려워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안보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박근혜 정권이 잘한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만큼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지게 한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문재인 정권이 더 나쁘고 물러나는 문제도요. 박근혜 대통령도 나는 이걸 이제 어쨌든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10월 24일 날 태블릿 PC 사건이 나왔습니다. 예. 거의 폭로가 됐어요. 예, 그 전에 이미 24일. 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그 외에 뭐 십상시인가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있는데 그 JTBC 태블릿 PC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이가 말하자면 국정에 개입했다. 국정을 해내야 한다. 그때 되면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 벌써요. 그러면요 예. 그때 만약에 스스로 물러났으면 예. 탄핵도 안 되고 구속도 안 됩니다. 예. 이걸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요 물러날 필요 없습니다. 탄핵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계속 권력을 갖고 있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죠. 상황 판단도 못하고. 또 더욱이 민심을 못 읽는 거죠. 네. 문재인 정권이 똑같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이 엊그제요 이 광화문 민심은 진짜 이는 조직 동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뭐 기독교 단체에서 조직 동원 한 건 있지만 도저히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더 꼴 볼 수가 없다. 특히 이 건간의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대로는 못 있겠다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랬는데 이걸 지금요 서초동에다가 지금
서초동 집회야말로 맞불 집회입니다. 저거야말로 네, 그렇죠. 아니, 광화문 집회에 대한 제가 지금 말이 좀 이따 이제 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저걸로 가지고 지금 이 민심을 덮으려고 하는데 엄청난 착각이죠. 덮으려고 하면 덮으려고 할수록 서울만이 아니라 즉 서울에 엊그저께 내가 계산을 했어요. 최소 200만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다 끌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대로 더 처참한 상황에 빠질 겁니다. 그러기 전에 스스로가 물러나야 되죠. 스스로가 선택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워야 됩니다. 반면교사를 반면교사를.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경제나 안보, 외교,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낙제점 수준인데 거기다가 진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도덕성인데 그 도덕성, 공정, 뭐 정의 이런 가치였는데 그게 이번에 조국 사태로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근데 그 정권이 말하자면 뭐 이른바 기회는 뭐 균등하고 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정권과 관련된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말하자면 경제 파탄, 안보 실종, 외교 고립, 그다음에 교육 붕괴 여기다가요 진짜 우리 사회가 이 정권 때문만은 아니지만 도덕성이 붕괴됐습니다. 도덕성이 붕괴되고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 정치권, 고위 관료들은 말할 게 없고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되게 하는데 이 정권이 지금요 오히려 지금 갖다 더 지금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 정권은요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 뭐 요즘 조로남불이라고 하죠. 이 내로남불 이거 개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용어도 비난의 용어가 뜻이 많이 담겨 있긴 하지만 진짜 이 정권은 후한무치한 정권입니다. 후한무치. 그 다음에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 완전히 그냥 저거는 옳다는 거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정권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 거죠. 이 조국 씨 문제도 물론 이 조국 씨 딸 이제 부정 입학의 문제도 있고 또 사모펀드 문제도 있지만 진짜 조국 씨에 대해서 분노한 것은 위선입니다. 또 거짓말입니다. 이게 자기가 그러면서 말이요 얼마나 좋은 소리는 혼자 다 하고 좋은 소리만 한 것이 아니라 남을 얼마나 비난하고 규탄하고 소위 말해서 어법 조치해야 된다. 또 자기가 또 민정수석 돼가지고 얼마나 또 많이 잡아 넣었습니까? 그래 한 사람인데 싹 감추고 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에 이른바 적폐보다는 이 적폐는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 지금 대표님께서도 그 원래 이제 노동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 진보적인 이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국 혼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진보 전체의 문제인가요? 이거는 뭐 추상이 아니고 이른바 진보 세력으로 간주되어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본래부터 그 사람들을 진보라고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진보, 지금 정권 요건 부정부 빼고 이념적으로 그 사람들은 지금부터 100년 내지 15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진보로 인정되었던 이념. 그게 뭐냐?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사회주의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이꼬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요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당이 있고 공산당이 따로 있잖아요. 즉 프랑스에서 사회주의라 할 때는 사회민주주의예요. 근데 요 말은 빼고 즉 우리 사회의 지금 사회주의 진보 세력은 사회주의 지향 세력이거든요. 말하자면 공산주의 지향 세력,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지금부터 한 100년 내지 150년 전에는 진보 이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거는 진보 이념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특히 정의당이 있잖아요. 여기다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진보의 이름이 될 수가 없지만 주체 사상도 전혀 이는 진보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는 1인 독재, 왕조 국가보다 더 심한 1인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주사파거든요. 말이야 이 사람 중심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 수령론이거든요. 수령론이라는 거는 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간다는 게 아닙니까? 즉 이미 우리 사회에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 또 진보 인사들, 진보 언론들 이거는 이미 본래 진보가 아니에요. 진보가 아니고 그럼 친북, 종북 이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수구적 진보죠. 수구적 진보. 수구적 진보. 이제 그러나 이제 상식적으로 상식이라는 거는 현재 대중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진보로 간주되고 있어요. 근데 이 진보로 간주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민낯을 드러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요, 지난번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거쳐오면서 완전히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겁니다. 기득권 세력. 지금 이 유시민이나 공지영이나 이 사람들이면 또 이 정의당, 심상정 이 사람들이 설쳐 삼는 것은 이념 문제가 아니고 그들 개인의 또 집단적인 기득권을 계속 누리기 위한 일이죠. 그래서 박근혜 찍히기네요. 그래서 이 지금 그동안에 이른바 지난날 운동권, 민주화 운동 세력이 몇몇 사람들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정치 권력에 붙어가지고 기득권 세력이 돼본 거죠. 그 지금 기득권 지키기네요. 그러니까 기득권 유시민, 공지영 이렇게 나서서 그걸 이념을 포장을 하는 거죠. 이념을 포장해서 기득권 지키기. 정치 그다음 그럼 뭐 이 비판하면 문재인 정권 비판하면 그러면 한국당 집권 바라느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죠. 그러면 그 조국 장관이 본인이 그 사회주의자이면서 자유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개변이네요. 그거 보통 개변이 아니고 그 점과 관련해서 아마 이 영남일보 구독자들 우리 영남인들도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 아니냐, 조국이도 빨갱이 아니냐, 말하면 사회주의자 아니냐, 공산주의자 아니냐, 뭐 이 남한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 전혀 다릅니다. 조국이가 이번에 뭐라고 말했나 하면 나는 지난날 산호맹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부끄럽게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요 말. 또 하나는 정책과 관련해서 사회주의 정책도 서야 될 때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근데 이 말 때문에 말하면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는 나는 또 보수도 제대로 보수도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그건 이제 보수 진영이라 하죠. 여기서 상식적으로. 조국이는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임을 표방한 거 아니냐. 그런 사회주의자를 임명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조국이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자가. 그런데 왜 사회주의자인 폼을 잡았느냐 하면 좀 아닌 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조국이는 이기주의자죠.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이기주의자. 그렇죠. 그 다음에 돈 추구하는 사람이죠. 안 그래요? 그렇죠. 56억 좀 있으면은 두 사람 다 교수고 하면 돈 더 벌 필요가 있습니까? 돈에 환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로 이런 사람들을 돈에 환장한 사람을 사회주의자라 합니까? 영리 추구가 목적인 이념은 자본주의예요. 이 사람은 자본주의자인 동시에 그것도 이기적 자본주의자예요. 근데 왜 사회주의자냐 하느냐?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걸 감추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 지지 세력들이 그런 데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색깔론으로 몰아칠 거 아닙니까? 색깔론으로 몰아치면 칠수록 자기의 다른 거는 다 덮여버리잖아요. 물타기가 되죠. 굉장한 전략이거든. 따라서 조국이를 자꾸만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은 조국의 그 부패, 위선을 감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는 거네요.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나만큼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많이 알고 규탄한 사람이 드뭅니다.
이걸 그렇다는 이걸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좀 무식한 보수 세력이 자꾸만 저들을 옹호해 주는 거야.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학생들이 최근에 들어서 대학생들이 여기 집회 현장에 나오고 하는데 촛불 집회도 하고 그것은 결국은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뭐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정의나 뭐 균등 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오는 거죠. 예. 지금 조국 사태가. 예. 조국 사태 본질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사태의 본질은 예. 하나는 조국의 문제는 윗선이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나라야 망하든지 말았든지 예. 자기 정파, 자기 세력만 계속 키우는 나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지. 자기 세력만 생각. 이거는 도처에서 이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은 뭐 취임사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이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 똑같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렇죠. 똑같으면 옳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이렇게나 대립하고 갈등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일부러 조장합니다. 아주 그런 이 조국 그러니까 조국의 문제는 윗선의 문제고 또 부패의 문제고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 세력을 통해서 계속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권력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도 조국이도 자기 이익 다 망하게 생겼고 문재인 정권도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갈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조국 사태가 2달이 넘으면서 온 나라가 그냥 막 조국 때문에 벌레콜이 돼버리고 다른 거 전혀 못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끝까지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바보라서요? 이건 정말입니다. 내가 이걸요 상식적인 말 같지만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문재인은 바보입니다. 그 바보인데다가 뭐냐면 남의 말만 듣고 하는 거예요. 남의 말만 듣고요. 이런 정도가 되면 대통령 자기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차마 못하는 거야. 이거를 국민의 분노를 읽고 판단해야 될 사람은 오직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 말을 잘 못한다니까요.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말이지 국민적 불만과 분노가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딴 사람은 해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보니까 바보만이면 또 괜찮은데 남이 말하면은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야 안 돼요. 이 기가 얇으면 그 자기 판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판단이 없습니다. 조국이를요 끝까지 감싸는 것도 조국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 박근혜 정권을 너무너무 무리하게 적폐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탄압했지 않습니까? 그게 조국이하고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걸 계속 할 사람도 거기에 또 재미를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조국이하고 같이 가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망하는 줄을 모른다 이거야. 그럼 정말 걱정인 게 이게 앞으로 임기가 2년 반이 더 남았는데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전혀 상황 판단도 못하고 이렇게 바보처럼 국정 운영을 하는데 2년 반 동안 계속 그러겠네요. 2년 반 안 갑니다. 안 갑니까? 이게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미 엊그제 광화문 10월 3일 집회는 이 정권에게요 상당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요. 자기가 그럴 줄 몰랐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더 처참하게 당하게 돼 있죠. 광화문에서 앞으로 또요. 이 사람들이요. 맞불 집회로 광화문에 옮겨가지고 또 큰 집회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광화문 나온 이른바 이쪽 진영 있잖아요. 반문 진영에는 진짜 더 큰 집회가 일어나고 또 과격해지죠. 그럼 뭐 정권 유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나라가 지금 이렇게나 혼란스럽고 국민이 대립하고 이래서 하면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이 책임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한테 있다. 예, 예.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그 생각을 못하니까 바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바보지. 바보 정권.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 말 한 거 아시죠? 예, 일찍이 예. 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이럴 줄을 상당히 알은 사람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후보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이가 한 명이 있다면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최순실이가 10명이다 했는데 예, 예, 예. 내가 10명을 꼭 집은 게 아니라 예. 많다 이거야. 무슨 예. 말이냐. 즉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제안하면 맞다 다 이럴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요 각 이 기관 심지어는 이 국영기업체까지요 적폐청산위원회가 다 있었잖아요. 예, 예, 예. 법무부에도 있고 교육부에도 있고 예. 뭐 온갖 군데 있습니다. 다 만들었죠. 예. 거기서 말하면은 다 하라는 거야. 예, 예. 그게 바보죠. 음. 난 이런 현상이 근데 일어날 근데 내가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했던 말인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운동권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민주화 운동 한 진영에서 민주화 운동 제대로 안 한 사람은 거기 가면 약간 주눅듭니다. 약간이 아예 많이 주눅들지. 예, 예. 근데 문재인 씨는 민주화 운동을 학교 다닐 때 좀 대학생 때 좀 했지만 그 뒤에는 완전히 담 삭고 살은 그냥 사람이에요. 변호사 생활했죠. 완전히 예, 예. 그런 사람인데 완전히 지금 이 친노 진영이 즉 노빠 친노 세력에서 뭔가 다시 집권을 해야 되겠는데 후보가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그래도 뭐 기성 정치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또 뭐 젠틀하게 좀 생겼고 예, 예. 하여간 문재인 씨를 아바타로 내세운 거거든요. 예. 아바타라는 건 뭐냐 대리인 아닙니까 대리인.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 가서 네. 갈 때도 대리인으로 갔고 예. 가수도 대리인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 운영이 엉망입니다. 그럼 아바타면은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 거네요. 있죠. 어떤 세력이? 그 이제 주사파? 1번이 이제 예를 들면 조국이죠. 조국. 조국이가 적폐청산 이런 문제는 다 하자 그랬죠. 아, 또 예. 다른데 또 뭐 김상조나 뭐 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그 앞에 또 뭐 임종석. 홍보선 보좌관 또 뭐 임종석 예. 주사 여기 특히 이제 친북과 관련해서는 예. 저 문정인 예? 문정인 교수, 예. 정세현 전 장관, 예. 나는 이런 사람 그다음 또 이런 사람들이 이 친북과 관련한 대북 정책과 관련한 예. 멘토고 음. 그 아바타고 이 문재인 예, 대통령. 예, 예, 예. 그다음 또 이 적폐청산이는 조국이고, 조국이고. 뭐 또 검찰 개혁, 공수처 예. 이거 검찰 개혁하자는 게 아닙니다. 검찰을 더 권력의 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 정권의 검찰 개혁 아닙니까? 예, 예, 예. 이분이 그 확인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공수처 왜 만드느냐? 공수처라는 이름으로 전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 특별기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정권은 전부 이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 전부 다 자기네들이 더 오래 집권하는데 필요한 기구, 제도를 만들어 온 거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바보 얘기가 나왔는데, 즉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이런 표현을 참 어디 쓰다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가 싶은데 뭐 그 글로는 안 쓰시면 좋겠는데 문외합니다. 문외야. 예. 내가 없는 사람이요. 이 상징적 표현이지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직전 대통령 두 사람을 한때 구속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현직 대통령이 강하거나 포악해서 악해서가 아닙니다. 예.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아, 예. 어떻게 직전 대통령 두 사람을 다 구속을 시킵니까?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구속됐잖아요. 예.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더 구속시키고 싶겠죠. 예, 예. 그러나 한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데 또 구속은 안 시켜야 됩니다. 예. 재판하더라도 불구속 재판해야 됩니다. 예. 문재인 씨가 문외하니까 이명박이 구속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바타고 문재인 대통령 아바타고 그 뒤에 이제 다른 그 뭐 친북 세력이 있고 또 조국 같은 사람들이 있고 뒤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최종 목표가 그러면은 장기 집권해서 대한민국 사회 주류 교체를 노리는 건가요? 주류를 교체하겠다는 주류 교체라는 말을 뭐 들어 쓰는데요. 예.
계속 집권하겠다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이권을 더 챙기겠다는 거죠. 기득권을 계속 쌓아가겠다는 거. 뭐 기득권도 물론이고 개인적인 이권. 개인적인 이권을. 이번에 예. 조국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민중수습 되고 나서 민중수습 뭐 2달 만에 되자마자요. 예, 뭐 사모펀드 뭐 투자하고. 야, 그 사람요. 겁이 없는 사람이지. 어떻게 되자마자 사모펀드 해가지고 예. 바로 그냥 예, 강극공차 막 금방 따내는 그만두지도 않을 사람인데 그런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예. 파렴치지. 그 다음에 이 맹자가 한 말인데 예. 이렇게나 드러나도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맹자께서 말하기를 수호지심이 없으면 예. 이 수호지심은 의지단다라 그러는데 뭐 의지까지 갈 거, 예, 즉 예, 정의의 기초다 이렇게 예, 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수호지심이 즉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말이 마음이 없으면 예. 인간이 아니다 그랬어요. 네. 인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지금 조국이 저렇게 버티는 것도 수호지심이 없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DNA가요. 예. 아, DNA. 이 사람들한테는 이 수호지심이 빠진 것 같아요. 잘못 창조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그 딸아이가요. 네. 내가 참 따님인가? 네, 딸이지. 딸. 예, 예, 딸이 그 인터뷰를 했어요. 네. 한국일보도 하고 김호준 거기도 거기도 하고. 예. 근데 뭐라고 말했나 하면 인터뷰 주된 내용이 자기 어머니가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자기 어머니가 혹시 자기를 걱정해서 하지 않은 일을 하지 했다고 않은 일도 할까봐. 했다고 할까봐. 걱정된다.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이 인터뷰도 한다. 예, 예. 이거요 얼핏 때르면은 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이 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 이거 오늘 좀 밝혀야 됩니다. 예. 이것이요 저 사람들이요 DNA가 범죄형임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 엄마가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안 한 걸 했다 하겠어요. 뭐를요? 저희가 그래서 아는 걸 했다. 이게 요게 하나가 있을 수가 예, 있어요. 예, 예. 위조 있잖아요. 표창장하고 인터넷. 표창장 위조를 했다 하면 이게 말이 됩니다. 하기는 했는데 예. 내가 했는데 즉 조국이 딸 내가 예, 했는데 예. 우리 엄마가 아, 나를 위해서 예. 자기가 했다고 말하면 모른다. 이렇게 예. 말하면 이거는 말이 됩니다. 되죠. 그런데 하나도 위조 안 했다. 네. 불법한 건 하나도 없다. 없다 하고. 근데 자기 엄마가 뭐한데 자기를 위해서 뭘 예. 죄를 지었다고 말할 거리가 없잖아요. 없죠. 그랬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즉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예. 우리 엄마가 자꾸만 나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지의 광란 속에 있는지를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예. 내가 지적합니다. 만약에 조기 마누라는 이미 기소가 됐어요. 재판 받습니다. 유죄 판결도 납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예. 부인을 예. 예? 유죄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소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또 대통령이 보살피는 사람은 이건 유죄가 납니다. 예. 그런데 유죄가 나면요 조국이 딸이나 이 언론들이요 조국이 부인은 자기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을 해가지고 유죄받겠다. 이 말이 통용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예. 이 한겨레 신문 같은 데 있잖아요. 예. 나 오다가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예. 저 광화문 집회는 순도가 떨어진다 해놨더라고요. 아, 순도가 떨어진다. 촛불 서초동 예. 집회보다. 예. 야, 이 사람들 알아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거 보세요. 네, 확인을. 야, 이 사람들 보세요. 여기 앞부분이 일어났어. 순도는 서초동이 높다 일어났습니다. 아, 순도가 서초동이 높다. 네. 야, 그 순도가 기준이 뭐죠? 순도가 이제 저 관제대모가 아닌 거. 동원 안 서초동 한 거. 집회야말로 관제대모죠. 예. 그 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검찰 내가 뭐 이미 그걸 딱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 나서 바로 내가 이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말은 검찰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 네. 내일 있을 집회에 좌파 세력을 동원하기 위한 거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딱 그 전날 바로 그랬습니다. 예, 그럼요. 그 이인영 민주당 그 원내대표도 뭐 10만 촛불 이야기하고 그랬죠. 그럼요. 그 전날. 그래서 근데 이걸 한겨레 신문은 순도가 높다. 야, 이것도 이 한겨레 신문은 예. 신문이 아닙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한겨레 만들 때 혹시 대표님 같이 이렇게 내가 참여하지 그때 내가 구속돼 있는데 예.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한겨레가 만들어진 그렇죠. 거죠. 예. 한겨레는요 요지엄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 사회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그거는요 이 주사파의 숙주 아닙니까? 이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고 반국민적인 이 주사파가 계속 행세하도록 하는데 사이비 진보가 행세하도록 하는데 한겨레 신문이 계속 그걸 뒷받침한 거죠. 요즘 한겨레 신문에 칼럼 쓰는 사람들 요즘 뭐 합니까? 이 조국이 사태에 대해서 글 하나 비판하는 글 하나 안 쓰잖아요. 이제 팩트 저도 계속 보는데 이 팩트 기사는 가끔씩 나오는데 뒤에 그 칼럼이나 사설에서는 거의 무시하더라고요. 무시야. 이 팩트에서는 몰라도 기자들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좀 서는 경우가 있어.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싶은데 이 사설 논설은요 정말 나쁜 짓을 합니다. 교묘하게. 그 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 나고 나서 교육 혁신돼야 된다. 교육 이제 입시 방법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은요 일면 다음날 일면 머리 기사로요. 저 교육 방법이 막 분출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 개혁에 대한 뭐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뭐 그럼 그 일면 머리 기사로 실었어요. 오늘 사설도 뭐 검찰 공개 소환 폐지, 뭐 쳤다 부양제도, 뭐 정경련 달라진 게 없다. 뭐 이거 거의 다 다른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렇게 바보 정권이고 정말 이 나라를 완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견제하고 통제하고 바로잡아야 될 정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 한국당 행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우선 내가 요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이걸 바로잡으려고 그러면요. 기존 정치권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한국당으로는 안 돼. 한국당은 안 되죠. 한국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론조사가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내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 집권 세력에 대한 탄핵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집권 세력이 잘했으면 대통령 혼자 잘못해가지고 탄핵될 리가 있습니까?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죠. 그럼요. 즉 한국당에 대한 뭐 새누리당이겠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 탄핵당하고 나서요.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뭐 반성한 게 있습니까? 혁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요. 내같이 이렇게나 정말 비판을 하기를 좀 잘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적으로 이게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가지고 말하자면 이 집권 세력에 대한 이 국민적인 분노가 표출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3.8%가 떨어질 때 한국당에 대한 지지율도 1.6%가 떨어졌어요. 같이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물론 이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나가버린 거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부동층이 확 늘어난 겁니다. 즉 한국당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된 거는 말하자면 이론적으로도 안 됩니다. 왜? 이미 이 시대는 문명사적인 대전환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존 정치 세력들은 아직도 구시대의 이념과 정책에 그대로 매몰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안 되지만 드러난 현상으로도 즉 국민의 어떤 지지상으로도 이는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요. 이 광화문 집회 어제 진짜 200만 명 이상 왔거든요. 그래 왔는데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나온 거는 문재인 정권이 하도 잘못하니까 심지어는 국민들 약을 올리니까 진짜 약 올려서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약 올라서 나온 사람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이 제대로 나오려 그러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그럼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지향하는 거는 그러면 뭐 보수 진정한 보수 가치를 지키는 정치 세력. 저는요,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보수와 진보를 지금은 이념 지형을 나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 예, 근본적으로. 예, 저도 그거 좀 더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수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자유주의에 기초하는 게 보수예요. 네. 개인의 자유. 이건 그리고 이 개인주의하고도 연결됩니다. 예, 예. 그것도 이게 또 자유주의하고 또 이 자본주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이렇게 즉 자유주의, 자유, 그다음에 개인주의, 예. 또 이 자본주의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진보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냐? 요 말 하기 전에 이 보수는 그런데 보수라고 해서 우리 사회가 나쁜 것도 그대로 가자, 지키자 이게 아니죠. 예, 예, 예. 보수는 어떤 사회의 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현존 질서를 유지한 속에서 뭔가 개선해 나가자. 예, 예. 그런 점에서 이 계량주의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아, 예, 예. 계량주의하고. 계량하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네. 개인주의, 보수, 자본주의, 계량주의하고 연결이 돼요. 예, 예. 근데 이 진보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이 개인의 자유보다는 평등이 중요하다. 네. 평등. 근데 이게 평등이 그래 기계적 평등이 아니 자유주의와 평등이요 같은 개념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게 많습니다. 네. 여기서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 자유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예. 개개인의 자유가 진짜 보장되려 그러면 평등을 구현하는 정책이 네, 강구돼야 된다. 이래서 평등이지 네. 개인 자유 무시하는 평등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진보. 네. 원래 순수한 진보. 그래서 이 네. 진보는 네. 평등을 강조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또 이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개인보다는 사회. 사회 전체적인 거 좀 예, 예. 전체라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예, 예. 개인보다는 전체 전체가 우선이다. 예. 그렇게는 강조하죠. 그다음 또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예요. 네, 이걸 예. 실현하려고 그러면 말하면 생산수단의 사회화, 네. 계획경제 뭐 이런 거. 공산주의. 공산주의 가 조금 다른가요? 한동안의 진보는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사회,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이 사회주의가 발달했는데 프랑스에서 그때는 예.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말하는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주로 평등, 네, 가치, 네. 그 다음에 자유가 아닌 평등, 평등, 예. 개인이 아닌 전체, 전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사회주의, 예. 또 그 다음에 계량주의가 아닌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게 이 구조 진보입니다. 자체를 바꾸는 거. 네, 구조 자체를 좀 그냥 개혁적인 거죠. 네, 네. 계량주의가 아니고 좀 혁명적인 게 예, 있죠. 예. 그런데 요즘은 그럼 어떠느냐? 이미 벌써 자유도 굉장히 신장되고 평등도 많이 구현되고 또 자본주의도 이미 발달하고 네. 또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이래서 한 개인 안에도요. 어떤 경우에는 이건 자유가 강조돼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평등이 강조돼야 될 때도 네, 있는 거예요. 네. 또 어떤 경우는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강조해야 될 때도 있고 네. 또 이 폐해를 또 극복해야 된다고 할 때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제도를 또 강조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난 시대의 구분으로 보수와 진보를 나누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가 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계량주의라 그랬잖아요. 예, 예. 계량주의가 이거는 안 됩니다. 즉 보수주의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도 있는데 예. 이거는 다 짬뽕이에요. 섞여요. 예, 예. 진보주의자들도 자본주의를 부정하면 안 되고 진보주의자들도 자본주의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 예. 또 진보주의자들도 자유를 부정하면 안 돼요. 또 현대사회에서. 진보주의자들도 예, 예. 개인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 또 이쪽도 뭐지? 보수주의자들도 평등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 예. 또 사회 구조적인 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또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또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남아있는 게 뭐냐? 계량주의냐? 혁신적이냐? 이건 좀 다르죠. 계량대 혁신은요. 예. 나는 그런 점에서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새로운 진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즉 구시대적인 진보가 아니고 사회주의를 상당히 근데 조금 전에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뭐냐?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가 그동안에는 진보 이념을
대변해 왔어요. 예, 얼마 전까지. 이거는 이제 진보가 될 수 없다 이게 없습니다. 러시아에 가면요, 지금 러시아에 가면은 공산주의가 지금은 보수로 취급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보수로 취급받아요. 근데 그 공산주의도 진보를 아주 보수를 넘어서 수구죠. 제국 현대사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새로운 진보가 나와야 된다. 새로운 좀 내가 건방진 말인데 제가 운동권의 사람 아닙니까? 예. 나야말로 새로운 진보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내가 이 새로운 진보, 신진보이념을 굉장히 주창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책도 많이 쓰고 근데 제가 주장하는 신진보이념은 뭐냐? 내가 말을 만드는데 민주시장주의입니다. 민주시장주의. 예, 시장 경제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시장 경제를 유지하되 인정하되 민주적 통제가 가해져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고 경제적으로는 시장. 그거는 이제 저는 옛날에 좀 그게 아니고 시장 경제를 하더라도 시장주의에만 맡겨놓으면 안 되죠. 이런 걸 보고 시장 만능주의 이런 걸 맡거든요. 즉 시장 만능주의에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즉 민주적.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 마음대로 맡겨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안 지키는 게 문제지.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도 그 민주시장주의와 가깝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다른 거는 이 철학적인 문제인데 나는 이 경제활동이 영리 추구가 목적이 되는 이런 경제활동은 이제 지양돼야 된다. 뭐예요? 자아실현이 목적인 자아실현이 목적인 경제가 구현돼야 된다는 점에서 보통 여기서 말하는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민주시장주의 또 신진보로 표방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되겠는데 지금 한국당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는데 일단 정치는 그래도 인물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 인물이 중심으로 거의 뭉치는 게 한국 정치인데 지금 그 기대를 걸 만한 정치인이 있습니까 지금? 예, 그런 지금은요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전혀 부정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내고 나는 이 투쟁을 통해서 반문재인 대중 집회를 통해서 저 사람이면 믿을만 하겠다. 정말 저런 사람이 집권을 하면 또는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잘하겠다는 그런 인물이 실제로 잠재적인 인물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나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좀 부족한 점은 대중성이 좀 부족한 점은 우리가 집단적인 힘으로 요즘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 인물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국민생활에는 뭐 힘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총선, 내년 4.15 총선을 통해서 그런 정치 세력이 좀 등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당으로 선거를 칠 수뿐이 없는 구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전혀 한국당으로만 선거를 치르면 물론 이거 저는 사실 정치인은요 예언을 많이 하지만 정치인이 하는 예언은 그 예언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치 말라고 합니까? 내 이 예측이 잘못된 비관적인 예측일 때 이걸 바꾸어가기 위해서 예측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측하는 거를 그대로 내가 점쟁이가 아니에요. 또 점쟁이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 내가 우리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상당히 유념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러니까 집회에서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잘못할 줄 알았다. 이게 장기표식 예측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왜? 장기표식 사람 참 무책임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말해야 돼. 잘못할 줄 알았으면요 막았어야지. 그런 비난을 내가 드려야 됩니다. 이래 공정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뭘 만들어야 막아냈어야지. 잘못할 줄 알았는데
그 일부러 그래. 야, 너가 내 말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 됩니까 이거? 네, 그런 거를 전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이대로 가면 선거를 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지게 돼 있습니다. 주는 거는 하나는 제1야당의 한국당 자체가 국민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통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공화당하고 뭐지? 자유한국당하고 통합되겠어요? 안 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통합됩니까? 안 됩니다. 당대당 통합은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 그럼 뭐냐? 패배가 명확한 거 아닙니까? 1대1로 붙어야 이기는데 그다음 두 번째 통합이 안 되면 지는데 어떻게 이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합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광화문 집회를 제가 기획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4월달부터 원표공원이라고 동안면시인 옆에서 말하면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 사실. 그래서 여기서요 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것을 규탄하면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투쟁을 통해서 국민적인 지지와 신뢰를 모아내고 이 힘을 가지고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이 정당들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너가 통합할래 안 할래? 우리하고 같이 붙어서 통합할래 안 할래? 이래가지고 압박을 해야 야권 통합도 되고 여기에도 못 붙을 세력은 뛰쳐나가면 이는 국민적 지지가 없어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이길 수 있는 진짜 길이고 또 그 이기려고 그러면 야권 통합도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야권 통합하려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이기려고 그러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이제 속도로 가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고 한데 그 대구 경북 TK 소위 말하는 TK 있지 않습니까? TK가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근대화의 조역이었고 그런데 결국 또 이 근대화 세력을 이렇게 좀 완전 그 의미를 완전히 의미를 다운시켜 버린 것이 또 TK예요. 박근혜 정부 때 TK. 그래서 TK 정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도요. 저희들이 또 영남일보기 때문에.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요 대구에 갔어요. 대구에 가서 그래도 또 제가 또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즉 반 박정희 정권 투쟁 이런 걸 많이 안 했으면 조심할 게 없잖아요. 내가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대구 가서 내가 강연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약간은 내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봤어요. 봤는데 내가 이래서 뭐 선거에 이기겠냐. 그것도 뭐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사람들 모임이죠. 그런데 내가 이래서 이기겠냐 못 이기겠냐. 못 이길 것 같다. 왜 못 이길 것 같느냐. 자유한국당이 잘못해서 그렇다. 거기다가 야권이 분열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야권은 그걸 통합되겠습니까? 통합 안 될 거다. 이게. 근데 야권 분열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을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딴 데 같으면 내가 말해봅니다. 이 지금 우리 공화당이죠. 우리 공화당 아니냐. 그 우리 공화당을 지금 뒷받침하는 세력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 아니냐.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이 문재인한테 얼마나 정말 핍박받고 있습니까? 그럼 이 문재인 정권을 이기려고 그러면 야권 통합돼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할 분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거요? 아무도요 노력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서울에는 물론 없습니다. 대구도 없습니다. 대구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면 뭐냐? 유승민이 김무성이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재검하게 된다면. 그래서 뭐 맨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야권 통합이 안 됩니다. 이게. 예. 대구 경북에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거기요 홍종흠 씨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분 참 인품이 훌륭하더만. 연세도 좀 들었는데 정치적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고 뭐 그런 분이. 그래서 내가 등등 이제 내 이름을 지금 안 들미겠는데 네. 그 뭐 교수 뭐 변호사 네. 등등 기업하는 사람들 만났는데 나중에 뭐라 했냐면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대구 경북 사람들이 네. 좀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네. 연애를 가서 정말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문재인 정부 끝장내려 그러면 야권 통합이 돼야 되니까 우리 박 대통령께서도 야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오. 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을걸요. 근데 내가 볼 때요. 누가 말해도 안 들을 사람이죠. 예. 이게 내 판단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예. 안 들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요.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 어쨌든 애국이라는 그 애국심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이해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애국심은 상당한데 그렇다면 마지막 애국심을 좀 발휘를 해서 그 지금 그 병원에 있지만은 메시지를 하나 내서 정말 나 이후에 문재인 정권 때문에 너무 국민들이 힘들다. 그래서 뭐 총선을 통해서 좀 보수 우파 진영이 좀 단합을 해서 좀 해달라 이런 정도 메시지를 내주면은 그게 상당히 야권 통합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 해체하라 그래야 됩니다. 예. 안 그래요? 그거를 전제로 해야 되는. 근데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뭐 박근혜 대통령은 하라도 안 하고 안 하라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을 안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발언 하면 안 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하라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팔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나는 말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빵점이지 그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애국심이 충만하겠죠. 왜? 저 전직 대통령의 따님에다가 뭐가 자기가 가족이 있습니까? 애국심을 부정할 일은 없는데 그러나 그런 또 애국심은요. 문재인 대통령은 없겠어요? 일반 국민들은 애국심 없습니까? 대한민국 망하기를 바랍니까? 아닙니다. 그걸 자꾸만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자기 개인적인 그 어떤 복수심 이런 거를 극복하는 애국심이라 해야 되지. 그것도 하나 극복 못하는 애국심이 굉장히 낮은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전제가 잘못했네요. 아니. 우리 송 본부장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는데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보통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저 카톡에 들어가면 이 사람 내 글 몇 자만 그거 하면 이 사람 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가까워서 여당이 불리하다 싶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시켜서 야권을 분열시킬 것이다. 이런 책략을 쓸 기다. 이게 아주 공공연한 말 아닙니까? 기자들은 언론계는 더 그렇죠. 이런 데 대해서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 부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정 안 하죠. 내가 정말 좀 대구 경북 분들한테 말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그 전략에 노림수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부정하지 않을 거다. 않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이 사람이 이적행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 이런 사람이 국정 운영해가지고 잘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 비판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요 DJ를 내가 그때 많이 말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DJ 다 가까운 사람이고 정말 김대중 대통령은 나를 얼마나 정말 같이 하려고 애를 쓴지 모릅니다. 내가 그러나요 노벨상 때문에 이 사람이 나라를 망치고 해서 내가 엄청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그때부터 이제 DJ시라고 결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잘못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DJ 지지 세력들 때문에 DJ는 앞으로 굉장히 실패한 대통령이 될 거다.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요. 박근혜 내가요 혹시 기억하실 분이 있겠지만 그 10월 달에 나는요 감이 빠른 사람입니다. 10월 24일 날 태블릿 PC 나왔을 때 10월 25일 날 아침 10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랬죠. 그랬죠? 예. 딱 그거 내가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임기를 채울 수가 없다. 내가 그때 마침 내가 연합뉴스에 계속 나갈 때예요. 그날 오후 5시쯤에 어디 연합뉴스 가서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임기를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러나야 된다. 물러나는데 어떻게 물러나야 되느냐? 이거 내가 몇 분을 말했어요.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 대구 경북 분들이 이걸 시청자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요 설사 잘못된 판단이 될지라도 빨리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돼서 빨리 또 바꿔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은요 오늘 오전에 기사 사건 터지지 않습니까? 오후에 딱 그냥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야 정치하는 거예요. 맨날 회의해가지고 다 뭐 언론 다 끝나쁜 다음에 무슨 회의가 합니까? 내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래야 된다. 뭐냐? 내가 지금 물러나면 60일 안에 헌법상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일 안에 선거하면 국민 여러분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10월 25일에 이걸 사표를 그 며칠 내면은 12월 말에 선거를 하잖아요. 겨울철에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임기 4년 차가 되는 내년 2월 24일 날 내가 대통령직을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내가 그 국무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맡기겠습니다. 내 임기는 내년 2월 24일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을 뽑는 기간이 6개월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준비를 잘하고 또 4월 말에 선거하거든요. 4월 말에 선거하면 날씨도 좋고 그래야면 좋은 대통령을 뽑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임기를 내년 2월 24일까지 연장하는 거는 내 뭐 임기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같이 실패한 대통령 아닌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고 그러면 기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래서 하는 거다. 그랬으면 그때요 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 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구속하자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래 했으면요 문재인 씨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래요? 검증 과정이 또 길어지고. 아니 그때 당시에 문재인은 대통령 될 수 없다는 말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런데 60일 안에 선거를 하면요 제1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탄핵 정국 속에서 그렇죠. 안 그래요? 그대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 할 방법이 없잖아. 후보 단일화 할 방법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방안을 제시한 거는 문재인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기 때문에도 이 말을 했고 이래 했으면요 이 실패한 정권이지만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도 후보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 단일화도 하고 그럴 기간이 확보 안 됐겠습니까? 내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두 가지 이런 말을 했더니 대학 총장 내가 아는 사람들 뭐 어디 뭐 고위 관료들 뭐 교수들 그 말이야 선거를 뽑은 대통령이 말이지 광화문에서 물러나라 한다고 집회한다고 해서 물러나면 되느냐 100보를 양보해서 물러나더라도 탄핵을 통해서 물러나야 된다. 선생님들 탄핵을 통해서 물러나면 구속까지 가는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거든. 나야말로 나는 진짜로요 내가 뭐 옛날에 뭐 민주화운동 좀 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행을 겪는 것을 전혀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을 정말 내가 싫어한 사람입니다. 하나 내가 더 보태면 박지만이가 옛날에 뭐 뭡니까 마약 히로뽕 해가지고 뭐 그래서 할 때 저거 정말 누가 좀 저걸 좀 계도해 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안타까워했고 내가 박지만이가 어떤 뭐 변호사하고 결혼한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동생 결혼하는 거에 못지않게 내가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퇴임하고 선거는 내년 4월달에 하도록 한다. 이 방법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작 박근혜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이요, 탄핵은 안 됩니다. 끝까지 합니다. 안 되면 계엄령이라도 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을 망하게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도, 즉 야권 분열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 분열을 할 사람이라면 집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문재인이한테 도움 주려고 하는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까? 예? 이 말을 안 하는 박근혜 대통령 추종자들, 진짜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명예훼손 시킬 사람들입니까? 정권이 바뀌어야 석방도 되고 명예훼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여기 내 이름 거명하면, 내가 조금 전에 말한 이 사람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모르냐, 탄핵은 무효다,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도 이 세력에 대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수구 꼴통, 여기다 꼰대 소리 듣는 겁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내가 그래서 이 집회를 하는데 태극기 부대하고 안 했단 말입니다. 왜? 여기 가면요, 수구 꼴통 꼰대가 되거든. 이렇게 되면 넥타이 부대는 학생들이 참여하겠습니까? 이요, 문재인 정권을 진짜 끝장내고자 하는 사람은 전략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끝장내려고 내만큼 노력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 수구 꼴통들, 이 사람들 때문에요, 정말 이 끝장내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뭐 독선, 독주 이런 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저항하고 이렇게 대체하는 세력이 필요한데, 지금 정치 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인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식의 인식도 지금은 가져서는 안 되는 거고, 어떤 새로운 이제는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 문재인한테 도움 줄 사람을 용납하면 됩니까? 제대로 평가하고 거기서 맞춰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 이 대구 경북에 사시는 우리 영남인 여러분, 제가 이 하던 영남일보하고 아주 소중한 이 기회를 제가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저 말씀 중에 뭐 어쨌든 시간은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좀 저 본의하고는 다르게 생각될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또 어쨌든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 뭐 장기표라는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할 것은 저런 말을 하지는 않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저는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앞서의 말씀 나눴지만 문재인 정권이 정말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정말 2년 반 동안 이런데 앞으로 2년 더 가면요, 이 큰일 납니다. 문재인 정권 중간에 하차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나쁜 것 중에 제일 나쁜 거는 국민을 대립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립시키는. 아무쪼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우리 또 영남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책임도 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또 한국당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도 좀 책임감도 느끼고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표 대표님의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듣고 싶으면 매주 토요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쪽에서 오후 5시에 국민의 소리 그것도 있고요. 또 제가 국민의 하시죠. 소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광화문 집회 때문에 좀 소홀합니다만 지금 시대가 유튜브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 없는 돈에 최고의 시설을 돈 타령하지 말고 최고의 시설로 하라 가지고 시설은 지금 우리 스튜디오를 좀 잘 해놨습니다. 앞으로 또 저 말고 아주 좋은 분들도 많이 모시고 할 테니까 국민의 소리 유튜브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저한테 또 하실 말씀 있으면 그 댓글도 많이 오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그걸 다 보려고 합니다. 다 보고 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저한테 제가 뭐 굳이 여기서 전화번호를 알려도 괜찮지만 전화번호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얼마나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무쪼록 하여튼 이 영남인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희망이 중요합니다. 희망이 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오히려 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구 경북에서 또 강화문까지 오시기는 그러니까는 유튜브 국민의 소리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